김남국 선생님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지금 억울하면 까십시오. 그러면 믿어드립니다. 근데 왜 안 까고 도망가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지난 일주는 정말 우리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저희 몰랐죠. 은근히 마음속으로 무시한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좀 너무 당신을 짧게 봤네요 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돈의 진심인,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동량을 감당하는 젊은이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모 논란 때 우리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잖아요. 보좌관이 이모 씨라고 적어준 거를 이 사람은 이모라고 불렀잖아요.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이모하고 뭘 같이 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지 했더니 이번에 알게 된 것은 2시간 자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자고 나와서 정신이 없었을 때겠죠. 근데 그때는 2시간 잔 게 일하느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변명이 아마도 코인 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데 정말 진심인 젊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욕할 건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공직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건을 일주일 내내 우리 지금 그 미디어를 장식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좀 생각을 갈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좀 갈라서 한다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 아까 우리 저 독일 할매님인가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얘기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하고 부딪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법자일 그 가능성 하고 법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도의적으로 진짜 너무 엉망이다. 도의적으로. 그러니까 법하고 상관없어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 사람이 공직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공직자 윤리하고 너무나 안 맞는 부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가 됐느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이번 주 내내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하고는 법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상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좀 갈라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우리 시대에 뭐를 얘기해 주느냐.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갖고 하나 갖고 막 저 김남국 의원을 막 욕하고 민주당 뭐 하는 그 정치 세력이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얘기는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것이냐. 그게 초점이죠. 그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화나서 뭐 욕하는데 끝나면 이런 일 또 생길 테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김남국 씨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는 젊은이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돈에 엄청나게 돈 버는데 진심인 사람. 거래 코인이 41종의 직접 중개 역할. 직접 중개라는 게 이 LP라는 일종의 거래소를, 그러니까 아직 주식 상장이 안 된 주식이 장외 주식이 있듯이 이 사람은 코인을 아직 그 상장이 안 된, 거래소에 등록이 안 된 그런 코인이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돈을 넣어서 양쪽에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좌판 벌려놓고 자, 여기서 거래하세요라는 게 LP 거래자랍니다. 근데 LP 거래를 하는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프로 코인 투자자들만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국회의원 하면서 했다니까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진짜. 이 사람들에게 아직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들을 대규모로 확보해서 이 코인을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 주는 것. 자, 여기서 이분이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도의적인 문제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의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의적인 문제 1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650만 명 정도. 물론 그 중에는 뭐 몇십만 원 해보고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코인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 650만 명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마 가장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애지간한 그 투자 상품으로 이미 자리매김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김치코인, 잡코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 우리나라는 제가 이 국회의원 그 할 때 너무 고민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코인으로 재산을 날리고 이러나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은 코인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그리고 그 많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코인들은 몇 명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명이 갖고 있으면서 시세를 조작할 그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그 대주주가 누군지, 그러니까 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코인들을 갖고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투자자들한테 공개를 안 해요. 정보가 제공이 안 돼요. 한마디로 불투명하고 그리고 시세 조작이 너무나 쉬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21년 이쯤 되면 제가 이제 그때 이 코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한참 피크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느 만큼 제도화를 해서 양성화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아주 막 시작되는 거였고 코인이 아직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입법자로서는 이게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씨는 그 과정에서 이런 제도적인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 아사리판에서 자기가 밤잠 안 자고 자기 돈 버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아사리판을 어떻게 이걸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느냐 충격 없이 그게 입법자의 고민이어야 되는데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그 아사리판을 이용해서 자기 돈 버는 좌판으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거죠. 그 근무 시간에 아니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인데 이거를 아르바이트 삼아서 하고 이러니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 한동훈 장관한테 이모하고 딸이 뭘 같이 썼다는 둥 어떻게 공직자가 이럴 수가 있냐. 지금 뭐 저 이태원 참사 따지는 자리에서도 아주 매섭게 한동훈 장관을 매섭게 그 추궁하고 그리고 저 나가서 코인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히 국회의원이 자기 근무 시간에 상임위원회 도중에 이거는 저 국회의원을 알바로 생각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아니 민주당 전체가 그렇죠. 일해서 번 소득만 소득이다라는 얘기를 주리장창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 된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집이 내가 이 자리에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는 사람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재산세 이런 거 엄청 매겼죠. 자기네가 정책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부동산 가격으로 돈 벌었다고 사람들한테 재산을 엄청 매기고 심지어는 대출 받아서 그리고 퇴직금 받아서 조그만한 건물에 뭐 원룸 같은 거 올리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고 너네가 아주 악덕 임대업자야 이러면서 그 다주택자야 이러면서 그 부동산 임대업자들한테도 종부세를 엄청 매겼어요. 그 원룸 월세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겠다고 하는 은퇴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완전히 그 악덕 뭐 투기꾼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 거야 이러면서 김남국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북한 수준으로 규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은 이 아사리판에서 돈 넣고 돈 먹을 궁리를 했다는 거니까 이건 도의적으로 이거는 뭐 현재까지 뭐 진상 규명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건 이미 나타난 사실이에요. 이 도의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이 사람을 옹호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치 도의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요거는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먼저 도의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도의적인 부분. 이 사람은 거의 꾼이다. 그리고 늘 피곤한 모습. 국회의원을 거의 그 아르바이트생처럼 했다. 편의점에서 밤새고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처럼 낮에는 코인하고 그 밤에는 와서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처럼 국회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모 뭐 이러면서 했겠죠.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도의적이지 않은 부분, 정말로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 앞으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위믹스 코인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저거라는 거잖아요. 게임에서 그 게임 안에 게임 머니가 생기면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도 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게임 머니를 우리 실제 생활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입법 로비를 했느냐,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이해상충이라는 게 이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이재명 펀드 어쩌고 이러면서 뭘 했냐면 게임 머니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걸 공약으로 만들었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실 이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수행실장이고 이 대통령 후보를 어디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로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우리 회사에 한번 왔었다, 여기 왔었다 이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거를 걸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자들한테 이 회사가 또는 이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유망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의 인간들이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러니까 후보들 주변에, 그러면은 많은 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서 정말 나라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약들을 이렇게 들이밀고 후보를 뭔가 그 정치적인 함의가 있거나 사회적인 함의가 있는 곳에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후보는 너무 바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 주식의 시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그걸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회사들로부터 돈을 얻어서 쓸 가능성이 있다. 이게 로비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일종의 시세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격을 올린 거 아니냐, 그거는 법적으로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인이라는 게 우리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얄짤없죠. 자기 시세 조작한 거는.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은 그것은 법의 저촉이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비를 받았다? 그 돈을 받았다? 또는 코인을 받았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딴 얘기가 뇌물죄가 되는 거죠. 뇌물죄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 받아서 자기가 쓴 게 되니까, 그러니까 뇌물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났냐, 코인 공짜로 받았냐, 아니면 돈을 받았냐, 코인 살 돈을 받았냐, 여기서부터 이제 뇌물과 정치자금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네가 무슨 담력으로, 무슨 결단력으로 네 돈 30억을 이렇게 상장도 안 된 코인에다가 돈을 박을 수가 있어? 요 두 번째 문제, 보유 경위. 요거 지금 굉장히 수상하죠. 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걸쳐 있지만, 시세 조작 이런 거는 아직은 본격적인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세 번째, 이 돈 중간중간에 코인 팔아서 현금 나온 거, 그거 지금 어디 있니? 이것도 애시당초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았던 거죠. 이거 혹시 대선 자금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코인 살 때 그 돈 받아서 돈을 불려서 대선 자금으로 쓴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지금 이 사람의 그 회사로부터의 로비 의혹 때문에 이게 잠깐 가라앉아 있지만, 세 가지가 지금 다 소명이 안 된 겁니다. 돈이 어디서 났어? 코인 받았어? 이게 첫 번째, 자금 출처.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정보를 가지고 너 내부자 정보로 했니? 어떻게 아직 등록도 안 된 거에 막 30억씩 꼬라박을 수가 있어? 보유 경위. 그 다음에 이거 팔아서 현금들 잔뜩 나왔을 텐데 그거 지금 어디 있니? 거래소에 다 박혀 있는 거 맞아? 코인으로? 코인 판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세 개가 다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 세 개는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보시면 이거 지금 그 NFT 기반 이재명 펀드 어쩌고 해서 이 이재명 그 대선 캠프는 굉장히 코인의 진심이었습니다. 코인 공약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아이고 무슨 뭐 젊은이들한테 어필하려고 그러나 이런 말도 있었지만 코인이라는 게 워낙 불투명한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기록이 잘 안 남으니까. 그래서 이 코인을 뭔가 좀 뒤에 뭐가 있나 이런 의심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김남국 씨가 이거에 아주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펀드 추진했고 그 다음에 공약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이 다음 얘기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코인 값이 엄청 올랐고 요게 이제 지금 이번 주는 이 얘기가 중심에 있을 겁니다. P2E라는 게 그 안에 게임 머니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코인으로 만들어준다. 게임 머니를 그 현실 세계의 돈처럼 끄집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일단 되면 엄청 사행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거를 공약으로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결국 공약에 넣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거는 뭐 산업적으로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 법을 지금 입법 로비를 하면서 발의한 사람 명단에도 들어가 있고 공약에도 넣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위정현이라는 한국게임학회 회장, 이분은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메타버스 특보단 전원이 이렇게 그 게임 머니를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공약은 사행성 때문에 너무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전원이 김남국이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 이 얘기를 계속하면 김남국이 갖고 있는 코인 값이 엄청 오르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코인의 가격을 엄청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가 돈 벌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이제 일종의 이해상충의 문제고 시세 조작의 문제입니다. 시세를 지가 만드는 거니까. 더 큰 문제는 그 코인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확률. 그 로비를 받아서 돈을 먹고 이런 그 공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을 가능성. 이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은 지금 이런 혐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된 이유가 원래 얘기했던 수량보다 한 2배 정도 유통량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이 7천만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 중에 상당수를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 뿌렸다는 거죠. 코인으로. 코인이 뭐 엄청나게 그 자금 세탁에 쓰이는 수단이니까 정치권에 이거를 수천만 개를 뿌려서 그게 한 900억 된다. 지금 이 위정현 그 교수가 중앙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혐의죠. 이거는 뭐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돈 먹고 입법 또는 공약 이런 식으로 자기 영향력을 행사했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어떻게 뻗어가냐면 이게 조선일보 칼럼인데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 로비라면 김남국 뿐일까? 그죠? 민주당은 이걸 공약까지 만들었고 국민의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로비가 있었다라고 그 게임을 담당했던 대선 캠프에서 게임을 담당했던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걸 공약으로 안 만들었지만 돈 먹은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 정치권에 김남국만 돈을 먹었을까? 이게 입법 로비고 공약 로비라면 굉장히 그럴듯한 의혹입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김남국의 코인 의혹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로비 홍보용으로 코인 회사들이 정치권에 뿌렸다는 얘기가 계속 얘기가 있었고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뿌리려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지만 코인은 그냥 찍어서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위믹스 이익 공동체가 국회에 있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게이트로 갈 가능성 현재로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비가 민주당 쪽에만 국한됐으란 법도 없다.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가 아무래도 민주당에 더 많이, 민주당 쪽이 이 코인을 가지고 지금 공약으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입법안도 만들었고, 뭐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가 많지만 이게 정치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의혹을 이분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 무슨 정치인이 이 아사리판을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돈 벌 궁리만 하냐. 그리고 네가 국회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이야 지금 어떻게 이거를 코인이 주업이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불로소득 어쩌고 그렇게 혼자 정의로운 척 하더니 정말 시장 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 망쳐먹었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얘기 하느라고. 부동산은 다 불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으로만 살 수 있도록 노동소득만 소득이에요. 이딴 얘기 하느라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다 망쳐놓고 자기들은 뒤돌아 앉아서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도의적인 문제다. 이거는 뭐 이미 뭐 진상 규명이고 뭐고 없어요. 이미 다 나왔어요. 상임위 하다가 나가서 그 코인 투자한 거 이런 거 다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는 이미 규명이 됐고 욕하면 돼요. 근데 앞으로 남은 거는 법적인 문제. 정말 시세 조작을 했냐? 돈을 어디서 얻었냐? 뇌물 받았냐? 아니면 같이 결탁해서 같이 시세를 갖다가 작전을 짰냐? 그리고 코인 팔아서 뭐 했냐? 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로비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로비 의혹이라는 거는 뇌물 받아서 공약 만들고 입법했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얘만 그랬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공약 만들고 입법할 때 어떻게 혼자서 막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 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탈당한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당은 우리 보통 꼬리 자르기잖아요. 전체에 악이 있을 때 일부의 꼬리를 딱 잘라내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때 쓰는 건데 이거는 탈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거잖아요. 자기가 자청해서 진상조사하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코인 투자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감찰을 시작했잖아요. 윤리감찰을.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두 개를 다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탈당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성실하게 수천 페이지를 냈다 이랬지만 결국 지금 어제 탈당을 하는 바람에 진상조사하고 윤리감찰을 당이 계속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얘기, 자기가 당에다가 얘기한 것도 이제부터는 뭐 통제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상조사의 셀프 무력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자기가 무소속 의원이 돼서 뭐 혐의를 벗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당도 나를 조사하지 마세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사람 탈당을 왜 받아줬냐? 탈당계 냈을 때 안 받아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탈당계 냈는데 그거를 냉큼 받아줬잖아요, 당이. 그러니까 이 당도 얘를 빨리 잘라내고 뭔가 여기서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밖에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도 당이 탈당계를 얼른 접수한 다음에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조사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도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덮고 싶었던 거죠. 더 하기 전에. 그런데
어제 오후에 기억나시죠? 쇄신 의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와글와글 한 거죠. 와글 한 것이 뭐냐면 당의 속내가 뭐냐 도대체. 이 사람 탈당계 받아주고 이걸로 덮으려는 거냐. 그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당원 당규를 봐라. 당원 당규를 보면 민주당 당규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하는 사람은 제명시킨다. 그러니까 탈당하고 제명은 완전 다른 거죠. 제명은 앞으로 향후로도 이 당 근처에 오지 말라 이런 뜻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탈당은 뭐 이 당은 뭐 지금 뭐 탈당하는 게 탈당했다 복당하는 게 뭐 지금 우리가 매년 보고 있잖아요. 뭐 윤미향 씨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지금 뭐 그 탈당 시켰다가 민영배 같은 사람 다시 복당시키고 이런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봤죠. 문제만 있으면 탈당시켰습니다. 윤미향, 뭐 김홍걸,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돈봉투 2명. 그러니까 이 탈당은 뭐 이제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민영배처럼 좀 있다가 이제 복당시키겠죠. 근데 제명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당규에 민주당 당규에 그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탈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파서 제명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민주당은 어제까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쇄신 의총에서 사람들이 그 친명의 반대파들이 와글 하니까 지금 보세요. 와글 하니까 징계 회피 받아주고 2시간 뒤 쇄신 의총하냐? 라고 이제 언론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서둘러 탈당한 거 아니냐? 이게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당원 당규에 징계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돼 있다. 근데 왜 이 사람 탈당계를 그렇게 냉큼 받아주냐? 비명계가 안 된다 반발하고 의원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진상조사나 윤리감찰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니 당을 더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가 드디어 진상조사단이 보고를 했는데 김남국이 방대한 자료로 수천 페이지 냈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아직 안 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자기가 언제 거래를 했고, 왜냐하면 저 공약 만들어 놓고 위믹스 관련한 대선 후보 공약 만들어 놓고 입법 발의안 한 거랑 자기가 이 코인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랑 지금 보여야지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아직 안 냈답니다. 자료 안 내고 토낀 거예요, 그냥. 자료 안 내고 도망간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문이 뭐냐면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추가 조사하겠다. 라고 어제 결의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것도 웃긴 거죠.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무소속인데.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지금 민주당이 쇄신 의총에서 끝까지 파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팝니까? 아직 자료 하나도 안 냈는데. 자료를 앞으로도 안 내도 당이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쯤 되면 자료 안 내면 제명시켜야죠. 제명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명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당은 이거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제명시키고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플러스 자기네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정치 세력이 됐는지를 국민 앞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보세요. 도덕 불감증이다. 도덕 불감증이 골마 터졌다. 이 사건 났을 때 김남국이 정치 공세 어쩌고 하고 그 친명의 강성들이 김남국 지키자 이러면서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됐습니까? 돈봉투 사건보다 훨씬 더하게 된 거죠. 내부 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지금 하나의 공당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덮어줬다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옹호까지 하고 검찰 탓하다가 국민들이 다 이것들이 뭐 하는 놈들이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정청래라는 사람. 김남국이 김건희 여사처럼 주가 조작했냐. 지금 주가 조작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 코인 시세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규명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고 나섰어요. 서영교라는 최고위원. 검찰이 유출했다 자료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도덕 불감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본인들이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코인해서 돈 좀 벌면 어떠냐. 그러니까 도의적인 문제마저도 부정하고 있어요. 도의적인 문제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규명했고 법적인 문제를 규명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도의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고 그냥 옹호하기에 바쁘고 검찰 욕하기 바쁘고. 그래서 지도부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닷새나 뭉개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뭐 제대로 대응을 안 했죠.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 거래한 거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뒤늦게 윤리감찰. 사건이 나고 일주일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오늘이 5월 15일이잖아요. 5월 15일인데 오늘 이게 언제 불거졌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어린이날 불거졌습니다.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공당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이 열흘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진상조사위, 뭐 윤리감찰위 이런 거를 떠밀리듯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뭉개는 거였어요. 이거 좀 가라앉기를 뭉개고 그다음에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옹호하고 검찰 탓하고 그 안에서 도덕 불감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화돼 있다는 거지. 골마 터졌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셔요, 이거를? 지금 저는 뭐 윤리적인 문제는 이미 우리가 도의적인 문제는 충분히 욕할 만하고 이미 판명이 났고 이 정도 났으면 이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 지금 앉아서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졸린 눈으로 나와서 했는데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계속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도의적인 문제만으로도 그리고 저 사람이 코인하고 저러는 걸 주변에서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통절하게 정말 반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법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는 지금 규명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남국이라는 분이 지금 탈당하고 뭐 어쩌고 이럴 때가 아니고 자기가 정말 무죄라면 지금 자료를 당에서 요구한 거를 넘어서는 자료를 사실은 다 공개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돈을 얼만큼 벌고 있고 그 돈으로 뭐를 샀고 언제 샀고 그 돈 판돈을 지금 어디 있고 이거를 정말 투명하게 다 깠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무죄라면. 근데 지금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기자들이 물으면 새로운 의혹이 나올 때마다 요만큼씩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데도 조용히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본인이 죄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먼저 까죠. 먼저. 자, 이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깠을 텐데 지금 저렇게 꽁치고 앉아서 있는 것은 죄가 많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지금 자백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태도는 뭐냐면 탈당계 냉큼 받아주고 꼬리 자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민주당 쇄신 의총했다고 했지만 쇄신 의총에서 나온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계속 조사하겠다? 조사를 어떻게 해? 이미 무소속 됐는데 실제로 자기네가 정말로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스스로를 쇄신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나왔습니다. 쭉 가는 게 최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신선호 선생님. 그게 그 얘기죠. 아까도 여러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김남국 의원이 쭉 그냥 의원직 뭉개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다.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는 민주당이 쇄신 안 하고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뭉개고 앉아서 도망가고 무소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게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도 쇄신해야지 총선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당이 쇄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뭉개고 앉아 있으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뭉개고 있을 거고 그리고 총선 때 국민들이 뭐 투표장 안 나오고 아니면 제3세력을 찍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더 망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치공학적인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정치공학적인 것보다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쇄신하도록 우리가 주리를 트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